근데 이 이야기에서 우리가 아주 일반적으로 지금까지 내려오는 게 만약에 흰색 백지가 있는데 이거 착한 사람만 보이는 그림이야. 그러면 다들 잘 그렸네 라고 하는 뭔가 아무것도 없는 것인데 이거는 어떠어떠한 사람에게는 보이는 거야 하면 다들 마치 자기도 그런 사람인 것처럼 보이고 싶어하는 특이한 어떤 그쵸. 점은 우리에게도 이렇게 내려오는 부분인 것 같아요. 그래서 이 이야기 굉장히 일반화되었구나. 그쵸. 그리고 왜 그런 거 있잖아요. 심리학에서 나오는 실험 중에 선 짧은 거 하나랑 긴 선 두 개를 놓고 어느 게 더 짧냐라고 물었을 때 명백하게 A가 더 짧지만 주변 사람들이 다 B가 짧지라고 얘기를 하면 마지막에 그 실험 대상자는 B라고 대답을 한다는 거예요. 처음에는 자기가 누가 B가 짧아라고 대답을 하면 저 사람 무슨 소리 하는 거야 라고 하는데 이게 점점 내 순서가 다가오는데 내 앞에 모든 사람이 다 B라고 얘기를 하면 자기도 B라고 얘기를 하게 되는 그런 그 심리학에 되게 유명한 실험이 있거든요. 지금 앞에 나왔던 거는 내가 무능한 사람이 되기 싫어서 거짓말하는 것도 있지만 다수에게 따라가는 사람들도 있다는 거죠. 그 임금님이 퍼레이드를 했을 때 있었던 군중들 입장에서는 내가 무능한 사람이 되지 말아야겠다는 생각도 있었겠지만 남들 다 보인다면 나도 보여야지 라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많았을 것 같은 거예요. 그렇겠지 당연히. 그러니까 나만 어리석으면 어떡하지, 나만 무능하면 어떡하지 하는 것이 굉장히 두려운. 그쵸. 근데 이게 이제 투표할 때도 드러나는 것 같은데 그쵸. 남들이 다 찍는 사람, 그러니까 될 것 같은 사람에게 표를 던지려는 사람도 굉장히 많은 것 같아요. 그쵸. 자기가 지지하는 사람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내 표가 이렇게 쓸모없는 사표가 될까봐 어차피 될 사람을 찍는 경향도 있는 것 같아요. 네. 그리고 다수가 맞다고 하면 그게 맞겠지라고 생각하는 경향도 있는 것 같아요. 그래서 아까 실험에서처럼 투표할 때도 만약에 정말 대다수가 기업 후보를 찍는다고 얘기를 하면 뭐 다들 저 사람이 잘하니까 찍겠지라고 생각하는 분들도 있을 것 같아요. 이 동화에서는 분명히 자기가 안 보였잖아요. 그리고 자기가 거울에 비친 자기를 봤을 때도 맨몸이었잖아. 근데도 나가는 용기는 정말 대단한 것 같아요. 그러니까 자기가 보고 판단하는 대로 이미 살지 않는 사람이 아닌 게 아닐까. 그럴 수도 있겠네요. 남이 나를 어떻게 보느냐가 주변에서, 더 중요한 사람이었던 거죠. 그래서 설령 내가 내 눈에 알몸으로 보이더라도 남들 눈에 멋있어 보이면 괜찮다라고 생각했으니까 나갈 수 있었겠죠? 내용 되게 불편하다 진짜. 이번에 그리고 이제 처음 알게 된 것은 안데르센이 원래 옷을 굉장히 좋아하는 어린이였대요. 어릴 때부터. 자기 어떻게 보면 자기 얘기일 수도 있겠구나. 밖에 나가서 놀지 않고는 늘 자기 나무 인형에다가 옷을 이거 입히고 저거 입히고 하는 어린이였대요. 그리고 이제 아버지가 일찍 돌아가셨는데 그러고 난 뒤에도 늘 인형놀이만 하니까 이제 주위 사람들이 너 이렇게 계속 놀고만 있어서 어떡하느냐, 어디 취직이라도 해야지 라고 해서 그러다가 소된다. 그러니까 너 지금 게으르면 큰일 난다. 그래서 이 사람이 이제 취직을 하게 되는데 딴 데 일하고 싶지 않은 거예요. 그런데 그래도 일하고 싶었던 곳이 바로 어디냐면 옷감 공장인 거예요. 옷을 잔뜩 만드는 공장에서는 자기가 짜투리 천이 많으니까 그 집에 갖고 와서 또 헝겊놀이를 할 수 있으니까, 그러니까 인형 옷 만들고 싶다는 생각에 어린 나이에 헝겊 가지러 옷감 공장에 일하러 갔다는 것도 안데르센의 이제 우리가 몰랐던 이력 중에 하나고요. 근데 이제 문제는 이 사람이 좀 굉장히 좀 뭐랄까 섬세한 마음을 가지어서 상처를 잘 받아요. 그래서 직장 생활을 오래 못했다 하더라고요. 뭐 누가 조금만 뭐라 그러면은 당장 이제 그만둬야 되는 사람이고. 그래서 옷 이야기가 굉장히 중요하게 등장하는 이 안데르센의 일화도 있었습니다. 그리고 뭔가 그 무능한 사람이 옷감을 못 본다는 것도 어쩌면 물론 전에 내려오던 이야기를 모아서 책을 내긴 했다곤 하지만 그런 부분에도 어떤 자기의 자전적인 이야기가 들어갔을 수도 있겠네요. 그러네. 근데 되게 글을 잘 썼네. 그냥 그렇게 표현을 한 것이 아니라 동화적으로 표현. 그리고 이게 옷감을 가져왔을 때 처음에 신하들이 너무 멋있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. 이게 진짜 처음 봤을 때는 당황했겠죠. 안 보이니까. 다시 안 보이는데 라고 했을 건데 하나둘 막 말을 하니까 임금님 너무 멋있습니다. 뭐 옷감이 너무 아름답네요 하니까 다들 거기에 한마디씩 보탰을 거 아니에요. 그러면서 뭔가 더 자기들끼리
마치 경쟁하듯이 계속 보태고 하면서 이제 안 보이는 것은 별로 중요하지 않게 돼버리지 않았을까. 근데 솔직히 진짜 이렇게 묻고 싶지도 않은데 만약에 내가 임금이 그 상황에 다쳤어. 내가 옷을 되게 좋아해. 그런 상황이야. 어떻게 할 것 같아? 아니 나는 그러니까 아까도 얘기했지만 그런 옷감이 나왔다고 했을 때 안 살 것 같아요. 이거는 멍청하거나 진짜 자기가 멍청하거나 아니면 내 눈에 안 보이면 어떡하지도 마찬가지지만 누군가는 안 보일 수 있는 거잖아요. 그런 거 구별해낼 수 있다는 거는. 아니 근데 그게 이제 옷이 보이지 않는 게 내 몸이 다 드러난다고 생각을 하지 않을 수도 있으니까 나는 그렇게 생각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냥 아무것도 옷이 안 보이는 거가 내 몸을 드러내는 상황이 생긴다고 생각을 못한 거지. 나는 이제 이 동화 내용으로 생각하자면 안 살 것 같고 아니면 정말 옷감만 산 다음에 테스트를 해볼 것 같아요, 진짜. 이게 만약 그 옷감이 남들한테 보이나 안 보이나를 몰래 테스트를 할 것 같아요. 뭐 예를 들면 어디에 얹어놓고는 사람들이 이걸 눈치채나 안 채나를 알아본다거나 뭐 이렇게 다른 방식으로 활용을 하려고. 되게 철두철미하네. 그럼요. 다른 방식으로 이 무능하고 바보 같은 사람을 골라내기 위해서 써먹으려면 하겠지만 옷을 만들지는 않을 것 같아요. 그 보이지 않는다는 옷을 이렇게 받아와서는 집무실 어딘가에 놔두고는 사람들한테 나 옷 놔둔 것 좀 갖고 와달라고 그렇게 하거나 아무도 못 갖고 올 거 아니에요. 아니면 그렇게 하거나 아니면 옷 밑에 예를 들면 볼펜 같은 걸 넣어놓고 저 테이블 위에 볼펜 좀 갖다 줘라고 얘기를 하면 이제 옷이 안 보이는 사람은 볼펜을 찾아오겠죠. 볼펜이 보일 거니까. 근데 옷이 보이는 사람은 그게 안 보인다고 할 거 아니에요. 볼펜이 안 보인다고. 그러니까 뭐 그런 식이라든지. 왜냐면 옷 좀 가져와 그러면 이 임금이 그런 옷을 샀다는 걸 알고 있는 사람이면 보이는 척 할 수 있잖아요. 그냥 진짜 지금 이 동화에서 있었던 것처럼 뭐 아무거나 그냥 없는데 가져온 척 할 수도 있는 거고 하니까 뭔가 난 좀 더 철저한 방법을 찾을 것 같아. 옷감 밑에 뭘 숨겨놓고 그걸 가져와 이렇게 검증을 할 수 있는 사람이면 이제 자기가 판단을 할 텐데 아마 이 왕의 경우에는 자기가 뭔가 스스로 판단하는 능력을 이미 잃어버린 사람. 자기가 멍청했구나. 아니 나는 벗고 나갈 것 같아. 아니 그러니까 이게 지금 내 상황이면은 모르겠는데 그렇게 이제 뭔가 허영과 사치 속에 살아가고 있는 중이었잖아, 지금. 그럼 그럴 수 있잖아. 그러니까 이미, 그리고 모든 사람이 나를 왕으로, 임금으로 부르고 있는 상황이면 진짜 내 눈앞에 보이는 게 아무것도 없을 것 같은 건 거지. 진짜 그리고 새 옷에 대한 중독이 잔뜩 들어있기 때문에. 그러니까 계속 나의 관심사는 옷일 거고. 그러면 이제 계속 좋은 옷을 다 입다가 되게 특이한 옷이 나왔다고 하면 거기에 완전 빠져가지고 정신을 못 차릴 것 같은 느낌인 건 거지. 근데 지금 내 상황 속에서 누군가가 와서 되게 특이한 옷인데 하면은 그럴 리가 있나 뭐 이러면서 뭐 이래저렇게 할 것 같은데 그쵸. 휘둘려서 가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들고 아까 말했던 것처럼 그게 뭐야니 말했었던 것처럼 짧은데도 길다 하면 나도 거기 휩쓸려가지고 이거 길어 이렇게 얘기할 것 같아서 말을 하기가 싫은 건 거지. 그쵸. 그리고 이제 이 권력이라는 게 굉장히 사람을 마비시키잖아요. 그러니까 그 권력에 도취해서 막 너무나 그 즐거움에 빠져 있는 나머지 더 어떤 마비의 상태로 가지 않을까 의식이. 그럴 거 맞아요. 그 속에서 나는 살아남을 자신이 없어. 아이고 다행입니다. 그런 일 없어서. 네, 권력이 없어요. 진짜 걱정 안 하셔도 될 것 같아요. 진짜 그 상황에서 동화가 뭐 옷감을 사고 만들고 이런 얘기까지 다 보태졌지만 그냥 이거를 쉽게 봤을 때 예를 들면 임금이 막 어디 봉사활동 가서 화보를 찍어왔다고 하면 주변에서 너무 잘 나왔다고 막 잘생기게 나왔다 예쁘게 나왔다 이렇게 하면 거기에 도취돼서 그 사진을 뭐 여기저기 배포하고 다닐 수도 있는 건 거죠. 이성적으로 생각하면 지금 그 어려운 사람들한테 가가지고 이런 홍보용 사진을 찍는다는 거는 하면 안 되는 거잖아요. 그리고 보통 이런 봉사단체라든지 뭐 이런 데서 되게 조심하는 것 중에 하나잖아요. 이 사진 함부로 찍지 말아라 하는 거는. 근데도 주변에서 뭐 훌륭한 일 하십니다, 잘하십니다, 예쁩니다 하니까 그냥 내보내는 것도 어쩌면 주변에서 좋다 잘한다 예쁘다 하면 사람들이 진짜
생각이 멈출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긴 하네요. 그리고 뭔가 비판하는 소리를 듣고 싶지 않고 나를 비판하는 저것들은 다 적이고 적군 적군이고 내 곁에는 그러다 보니까 나에게 좋은 말만 하는 자들만 그렇죠. 핵심 관계자들만 남게 되고 그러니까 그러니 더더욱 어떤 그런 이야기들 속에만 파묻히게 되고 그나마 뭐 언론에 나갈 사진 정도만 자기에게 굉장히 유리한 것만 남기려 하는 그런 상태가 아닐까. 그러니까요. 그래서 권력이라는 건 참 무서운 것 같긴 해요. 아까 외절애님이 자신이 없다라고 얘기하신 것처럼 진짜 그 눈을 가리게 하는 것 같기는 해요. 아니 그러니까 살면서 뭔가 그 큰 권력을 가져본 적은 없지만 누군가의 어떤 칭찬 한마디도 그게 그 한마디가 별거 아님에도 불구하고 그 한마디가 마치 나의 모든 것인 것처럼 착각하고 살아가게 만드는 상황도 꽤 많았던 것 같고 지금이야 이제 나이가 많진 않지만 이렇게 생각이 깊어졌기 때문에 아는 거긴 하지만 어렸을 때는 그런 말 한마디 그러니까 많은 사람이 얘기한 것도 아니야. 그냥 누가 지나가다가 뭐 한마디 툭 던져서 칭찬을. 그러면 그걸로 인해서 하루가 또는 며칠이 또는 그게 나인 것처럼 진짜 모든 사람이 나를 그렇게 바라보고 있겠구나 생각하면서 그렇게 또 착각하고 살아가게 되는 경우도 되게 많았던 것 같고. 이제 아까 그 칭찬이 나라고 생각한다는 말에서 생각이 난 건데 어떤 자기가 가지고 있는 조건들 있잖아요. 조건들을 나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생각보다 많으니까 뭐 예를 들면 대학을 어느 대학을 나왔는지 내 직장이 뭔지 뭐 이런 것이 나를 대변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으니까 그렇게 얘기를 하면 예를 들면 뭐 내가 대기업에 다니고 뭐 좋은 학교를 나왔고 하면 사람들이 나를 우러러 볼 거라고 생각을 한다라든지 또 반대로 그거보다 뭐 낮은 학교를 나왔거나 자기가 생각했을 때 좋지 않은 직업을 가졌다고 생각하면 자기가 뭐 함부로 해도 된다고 생각하는 그런 사람들도 되게 많잖아요. 근데 이것도 어떻게 보면 권력이라는 거죠. 사실 인간은 이렇게 사소한 권력에도 눈이 멀 수 있는 건데 임금 정도 되면 그럴 수도 있겠다 생각이 드네요. 근데 이 임금은 왜 그렇게 옷에 집착하는 중독자가 되었을까? 이 사람에게 뭔가 뭐 불안이 있거나 너무 허하거나 뭐 채워지지 않는 게 있으니까 보통 겉의 것을 너무 꾸미잖아요. 이 일자는 왜 이런 일이 발생했을까? 어떤 이 사람에게는 슬픔이 있었나? 그러니까 슬픔이나 뭐 괴로움이 그 사람이 뭐 어린 시절에 있었을 수도 있겠지만 되게 단편적으로 봤을 때는 왕이라는 옷은 자기한테 맞지 않았기 때문이 아닐까. 왕으로서의 임무를 다하기에는 자기가 능력이 없었던 거죠. 그러니까 그거를 충실히 못하니까 그 외의 것에 이렇게 빠져들었던 게 아닐까 하는 생각도 좀 드는 것 같아요. 왕이라는 옷이 맞지 않아서 계속 다른 옷에 집착하게 되는. 그렇죠. 마리 앙뚜아네트 얘기도 많이들 하시는데 되게 사치가 심했던 왕비로 이제 기억을 하는데 물론 이제 그 마리 앙뚜아네트와 관련된 이야기는 뭐 사실도 있고 뭐 좀 과장된 것도 있다는 얘기도 많긴 하지만 그리고 이제 본인이 그렇게 사치를 했던 거에는 자기가 이제 오스트리아에서 결혼해서 넘어오면서 뭐 외로움이나 뭐 이런 것들도 많았겠죠. 그런 심리적인 요인도 있었겠지만 그런 한편으로 본인이 그 한나라의 왕비로서의 역할을 사실 제대로 못한 부분도 있었으니까 우울함이라던가 그런 심리적인 불안함도 있었겠지만 결과적으로 자기가 앉은 자리에서 자기가 최선을 다해 뭔가를 할 수 없는 경우에 오히려 그 우울함이 더 가중되는 게 아닐까 하는 생각도 좀 들어요. 그런 것 같아요. 그리고 나의 어떤 무능함이나 어리석음 때문에 다들 나를 존경하지 않으면 어떡하지 하는 어떤 그런 마음에서 과시하고 싶은 어쨌든 옷은 겉으로 보여지는 거니까 그래서 사람들이 나의 옷을 통해서라도 나만 누릴 수 있는 이 부와 권력을 좀 부러워하면 좋겠다. 그리고 나한테 좀 쩔쩔매면 좋겠다 하는 것에 계속 매일매일 반복되지 않았을까 하는. 그쵸. 그러니까 본인이 할 수 있는 게 그거라고 생각해요. 그렇죠. 이게 유럽에 있는 전해 내려온 이야기인데 왜 이렇게 남의 얘기 같지 않고. 아니 그래서 처음에 나는 임금님의 그 디테일? 전라 디테일을 보고 막 신나서 봤는데 이게 뭔가 시작을 하고부터는 되게 불편한 거야. 뭔가 그러니까 나는 저렇지 않지가 아니라 그런 속에서 나도 저렇게 될 수밖에 없는 인간일 것 같은데 그래서 아무 말 안 하고 있다가 이건 아닌 척 해야 되는 건가 혼자 또 속으로 막 나는 저렇게 하지 않지 뭐 이렇게 하고 싶었으나
점점 우울해지시는 거지. 그러면 지금 외절애님은 그 자리에 있었다고 하면 나는 옷이 안 보입니다라고 얘기했을 거나 마찬가지인 거죠. 나는 얘기 못하지. 아니 지금 본인이 지금 딜레마를 겪었잖아요. 나도 그러면 이 동화가 불편하지 않은 척 해야 되나? 나는 저렇게 안 할 건데 라고 해야 되나 라는 딜레마를 겪었지만 결국에는 아까 질문했을 때 근데 나는 내가 그 권력자 있으면 옷 입고 나갔을 것 같다 라고 그 솔직하게 말하는 걸 택하셨잖아요. 그런가? 그 말은 결과적으로 예를 들면 그 현장에 실제로 있었다고 하면 나도 안 보이는데 라는 갈등은 겪었겠지만 결국에는 안 보인다고 얘기할 수 있는 그 용기를 지금 실제로 보여주신 것 같은데? 접니다, 바로. 그게 바로. 그게 바로 외절애입니다, 여러분. 근데 이게 신하의 입장에서 정치인으로 있으면서랑 그 군중 속에서 시민으로 있으면서랑 말할 수 있는 용기가 좀 다를 것 같아요. 그쵸. 힘들다, 오늘은. 그러니까 시민으로 있을 때가 말하는 게 좀 더 쉬울 것 같아요. 왜냐하면 신하로 있을 때는 그냥 말하는 순간 진짜 목이 날아갈 수 있는 거잖아요. 이게 자리가 날아갈 수도 있고 실제 내 목이 날아갈 수도 있는 거고. 그리고 어쩌면 신하들 사이에도 뭔가 알게 모르게 묘한 긴장관계와 뭐 질투. 그러니까. 제가 더 총애를 받으면 어떡하지 하는데 쟤는 저렇게 아부를 떠는데 내가 그거 좀 이상하다 안 보인다 하면 큰일 날 것 같은. 이제 우리가 다 그거는 신하들의 어려움을 공감할 수 있지만 그렇지만 신하들이 사실 우리가 지금 신하라고 얘기를 했지만 그 사람들은 국가의 정책과 국가의 살림을 사는 고위직이었을 거란 말이에요. 그 위치에 있는 사람이라면 시민들보다는 좀 더 직원을 할 수 있는 사람이어야 된다는 거죠. 그 일을 하라고 그 자리에 앉혀준 거니까. 원래는 그렇지. 우리가 어려운 걸 이해한다고 해서 그래도 된다는 아닌 것 같아요. 오히려 그 군중들은 거짓말을 해도 뭐. 그렇지, 그건 당연하지. 뭐 임금님이 두렵고 뭐 하니까 뭐 거짓말하고. 그리고 그분들은 사실상 어떤 책임이 있는 것도 아니니까. 근데 신하들은 아니라는 거지. 그 위치에 있으면 목숨을 내놓을 각오로 직원을 할 수 있어야 되는 게 아닌가. 그렇지. 근데 수많은 군중들이 다 막 박수를 치면서 막 환호를 보이면서 마치 옷이 보이는 것처럼 했는데 이 어린아이는 그러면은 어떻게 애들은 거짓말 못한다 이런 표현 쓰잖아요. 근데 애들도 거짓말 잘 하던데. 그런데 어떻게 이 아이는 딱 순간적으로 딱 보자마자 그렇게 말이 나왔을까. 그러니까 본인 입장에서는 되게 웃겨 보였겠죠. 웃겼겠죠. 사람이 진짜 알몸으로 돌아다니고 있는데. 그러니까 어린아이들이 거짓말하는 건 자기와 관련돼 있을 때 아닐까. 내가 이거 사실대로 얘기하면 혼날 것 같은데 뭐 이럴 때인 건데 지금 그냥 빨가벗고 가는 누군가를 보고 저 사람 옷 안 입었어 라고 하는 거는 아이 입장에서는 그 위험을 못 느꼈겠죠. 아이는. 어른들은 느꼈겠지만 임금한테 저렇게 얘기하면 안 되지 뭐. 그리고 뭐 저 천이 이런 천이라서 안 보인다고 하면 안 되지라는 두려움을 느꼈겠지만 애 입장에서는 아무런 위험이 안 됐던 거야, 그게 그냥. 그리고 아이들 그 어린이 책에서 정말 인기가 좋은 게 똥이라는 단어가 나오면 애들 너무 좋아하는 거예요. 뭐 엉덩이 탐정이며 뭐 똥이라는 단어를 너무 좋아하는데 그러니까 우리는 사회화될수록 똥이란 단어는 그거는 쓰면 안 돼. 그런 거는 그냥 봐도 못 본 척, 있어도 없는 척 해야 돼. 근데 사실 우리 몸에 다 똥이 있고 우리 매일매일 똥을 만나잖아요.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 말은 이제 일상에서 삭제해야 되는데 어린이들은 매일 만나는 친숙한 나의 내 신체 기관에 들어있던 반려인데 그래서 그냥 직설적으로 말하는 거죠. 똥 냄새 난다. 똥 웃기다. 그래서 애들은 그걸 말하는 게 더 재미있기 때문에 어른들이 자꾸 안 돼. 그런 말 하지 마 했는데 그림책에서 만나면 너무 반가운 거죠. 나 맨날 이거 하는 건데. 그래서 심지어 제목이 어떠냐면은 특공대라고 하지 않고 특동대라고 나와요. 근데 애들이 너무 좋아하고 그런 책을 사는 거예요. 그러니까 무조건 똥이라는 단어만 나오면 그 책은 뭐 무조건 베스트셀러가 되는 거예요. 어린이 책에서는. 그래서 심지어 식상할 지경에 또 똥에 대한 책이 나왔는가 했는데도 뭐 방기대장이면 뭐 무조건 그러한 어떤 우리가 금기시하는 말이 특히 어떤 생리적인 현상 그런 것들이 이렇게 단어로 딱 쓰여져서 나오면은 애들을 너무 좋아해서 거기 손이 가는 거죠. 근데 이 얘기를 하니까 생각이 나는 게 똥이랑 방구는 되게 좋아하잖아요. 근데 트림은 안 좋아하는 것 같은데. 그렇죠. 뭐 정수리 냄새 이런 거 별로 안 좋아하는 것 같아요. 그러니까 뭐 그런 걸 다 좋아하는 건 아닌 것 같아요. 아닌데 트림도 좋아하는데. 그래요? 그래요?
그렇군요. 애들 일단 더러운 걸 좋아하는군요. 그런가 보네요. 그것도 약간 그 아이들은 확실히 그러니까 뭔가 단순하고 직관적으로 어떤 물건이나 사건을 보기 때문도 있지 않을까 싶어요. 그러니까 우리는 똥 그 자체로는 내가 좋아하고 싫어하고의 문제가 아니라 웃길 이유가 없잖아요. 그게. 그러니까 더러운 거지. 그게 그냥. 뭐가 됐건 그 뭐 단어가 됐건 어떤 물건이 됐건 감성이 확실히 아이들에 비해서는 무뎌진 게 아닌가 하는 생각도 드는 거예요. 예를 들면 뭐 우리라면 뭐 똥으로 뭘 했다거나 아니면 뭐 누가 똥을 밟고 지나가다가 넘어졌다거나 뭔가 어떤 거기에 보태진 뭔가가 있을 때나 거기에 대한 생각을 하게 되는 건데 똥이란 단어 자체만 가지고는 웃길 일이 없잖아요. 그게 뭐.